네, 검찰의 이른바 조국 수사가 2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참 숱한 장면들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론 문제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가 되면서 이 논란이 어디로 튀고 있냐면 언론의 보도 행태로까지 튀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는데 언론이 이걸 무차별적으로 받아쓰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숱한 오보를 양산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결정타는 계속 지금 현재도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알릴레오와 KBS 간의 공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희가 그래서 지금부터 특별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언론계의 원로이시고요. KBS 사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최근에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건강하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계속 그러니까 이 그 공방, 논란, 이슈, 뉴스 계속 지켜보고 계시죠? 예. 참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예. 전 KBS 사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KBS의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시기가. 그래서 포괄적으로만 질문을 드리고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몸담았던 곳에서 지금 아픔이 생겼고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제 그 아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네네. KBS 내부에 있는 후배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네네. 또 하나는 KBS 밖에 계신 우리 일반 시민들, 국민들한테도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내부에 있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어제 이제 첫날이니까 좀 뭐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쯤이면은 한번 KBS 그동안의 취재를 직접 해오고 이 문제와 관련된 기자들이 한 번쯤 정말 조용히 앉아가지고 네.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허. 내가 혹은 우리가 혹시 이 검찰의 논리나 검찰의 시각이나 검찰이 지향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나. 너무 검찰적이지 않았느냐라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출입처에서 이렇게 막 큰 사건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저도 그런 걸 느껴봤고. 네네. 그래서 가끔 자기 자신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묻혀버리면은 사고의 관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고의 관성도 있고 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자의 시각은 항상 질문을 하고 의문을 품고 그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검찰한테 뭘 특종거리를 얻기 위해서 그거를 생략을 하면서 같은 논리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쪽 검찰 논리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경우 저는 검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검찰 논리와 검찰의 프레임에 매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혹시 KBS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차분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또 안에서 차분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동안에 뭐 우리 앵커께서도 그렇게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한 2달 동안 쏟아져 나오는 한국 언론의 각종 보도를 보면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도 하나하나가 다. 아니 뭐 어느 사회 어떤 A라는 사회 기사나 B사의 기사나 예. C사의 기사나 예.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 없었어요. 이른바 진보 보수 언론 뭐 구분 없이 예. 그냥 뭐 의혹을 가지고 그거를 그냥 단정적으로 기사를 쓰고 예예. 하여튼 거의 쫓기듯이 네. 속보, 단독 이런 타이틀을 걸어 가지고 단독이 많았죠. 뭐 그 정말 선정적인 보도인데 네. 그러니까는 거의 매일매일을 쫓기듯이 하면서 검찰이 조금씩 던져주는 그 먹이 가지고 생산해내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했어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KBS 기자라면은 KBS 공영방송사의 기자라면은 뭔가 자기들 그런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에 묻히지 말고 네. 뭔가 자기들 자신의 어떤 독특한 시선, 독특한 입장. 우리는 속보 안 따라가도 좋다. 네, 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이런 의혹들 이런 거 안 따라가도 좋다. 우린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다음에 숲을 보고 네. 저 디테일이 있는 뭐 밑에 있는 그 나무 가지가 몇 개니 뭐 이런 거 아니라 네, 네. 숲 전체를 보면서 국민들한테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의 의도가 뭔가라는 것도 보여주고 네. 그래서 그런 입장을 만약 KBS가 이번에 취했다면은 네. 공영방송으로서의 그 가치가 오히려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휩쓸려 가지 말고 어떤 독보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으면 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은 성찰할 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같이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비슷하게 다 같은 흐름에 빠져가지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지금 핫한 뉴스가 된 건데 소위 KBS에서 그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한 그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그 녹취록을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아쉬웠어요. 아, 어떤 저는 점이요? 그 녹취록을 다 읽고 또 그 상황을 보면은 예. 김경록 PB가 적어도 사모펀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경심 교수, 사모분과 코링크. 아니 사모평가하고 그 다음에 증거 인멸 네, 증거 그 인멸. 두 개와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이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네, 네, 네.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인데 사실 이 사람이 그동안에 검찰이 거의 120분 조사도 받고 했는 인물인데 그 귀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다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었으리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인터뷰를 안 했잖아요, 예, 언론에서. 예. 그런데 거기에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 나온 뉴스가 9월 11일, 12일자인데 그 기사가 제가 볼 때 물론 그런 기사를 쓸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뉴스 가치가 뛰어난 그 사람을 1시간 동안 인터뷰해서 왜 그런 것에만 빠져들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고 아, 예, 예. 훨씬 예. 더 중요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었고 네. 그래서 많은 검찰에서 제기하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 그걸 놓친 게 아닌가. 너무 작은 것들에 매몰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제가 그 안에 있는 KBS 내부에 있는 후배들한테는 정말 조금 차분하게 좀 사물을 보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 이번에 그 KBS 내부에서 보직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하는 그 기자들은 사실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시절 9년여 동안에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당하고 고초도 많이 당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 후배들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이와하고는 또 별도로 KBS 내부에서 각종 노조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시대 동안 잘 지냈던 그 성향으로는 좀 수구적인 그런 노조 쪽에 소속된 사람들은 지금 기회를 만난 듯이 네. 상당히 격렬한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경영진 공격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고생한 친구들이 크게 상처를 좀 안 입었으면 좋겠고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부에서 조금 차분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참
스스로 한 번을 되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밖에 계시는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네네. 말씀은 물론 뭐 KBS가 뭐 다 잘할 수는 없고 때때로 실수를 하기도 할 텐데 이럴 때 그냥 따뜻한 비판과 이런 거는 참 고마운데 네. 여기서 그냥 뭐 완전히 다 부서지라고 하는 듯 내팽개치지는 않았으면 해요. 아, 예. 예. 이 어느 사회에서 갖고 있는 공영방송이라는 이 방송 제도는 굉장히 고귀한 자산입니다. 아, 그럼요. 예, 뭐 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도 너무 이렇게 내치고 깨지라고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조금 따뜻한 격려와 질책을 하더라도 좀 따뜻한 애정 어린 질책. 예, 지책을 좀 해 주셔서 그 둘이가 모여진다면은 네네. 뭐 저는 KBS 내부에서 충분히 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그 KBS 내부, 그다음에 또 KBS를 바라보는 밖의 시선에 대해서도 뭔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까 잠깐 하나만 좀 정정하면 이제 그 김경록 씨는 120분이 아니라 120시간 조사 받았습니다. 예, 예, 선생님. 시간 죄송합니다. 네네네. 요즘은 좀 그 정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 예. 지금 KBS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듭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예. 이제는 이제 언론 일반으로 넘어가서. 많은 언론 개혁을 지금 외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검찰과 언론이 너무 유착돼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 의식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장님? 검찰과 언론이 유착되어 있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 왔고 특히 검찰 기자들의 그 출입처 시스템을 보면요. 아마 우리나라 검찰 다른 기자실보다도 그 기자실 문이 가장 높고 들어가기가 가장 힘든 그렇죠. 굉장히 그 폐쇄적이고 배척적인 그런 일종의 집단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는 이제 검찰 최고 이제 권력 집단이죠. 네. 검찰하고 같이 이렇게 늘 하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이 많이 검사화해 버렸어요. 검사가 됐다. 예, 검사화가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뭐 저는 가끔가다 뭐 그런 글도 썼습니다마는 기자인가 검사인가 그렇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네.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를 보면은 네. 그 쓰는 내용들이 검찰의 틀, 검찰의 프레임, 검찰의 논리, 네. 검찰의 자세 똑같습니다. 아. 바로 그 위에서 그러니까 맨날 얻어 듣는 이야기가 그거고 검찰을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오히려 검찰의 의거에서 쓴다. 억울하기보다 거의 일심동체된 입장에서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자라면은 잘 아시지만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게 직업이죠. 직업이 의심하고 의문을 갖고 그렇죠. 질문을 하고 네. 그런데 검찰이 던져주는 어떤 먹이나 예를 들면 이거 뭐 특종이다 싶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면 빨리 쓸 것만 생각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항변을 하잖아요. 자,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은 상당히 어떤 사회의 공익이라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를 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근데 보도를 하다 보면 오보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답답한 것은 기자들의 그 인식이 검찰이 주장하는 바는 진짜 하나의 검찰이 내세워놓는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범죄를 구성하는 이런 혐의가 있다. 혐의라는 건 의심이잖아요. 그렇죠. 범죄에 대해서 이런 의심을 갖고 있다는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 가설이 법원에 가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무죄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가설과 이런 모든 그림들은 예. 건물들은 그냥 그거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기자들은 팩트, 확인된 팩트처럼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건 기사를 보도해도 쓰고. 된다. 예. 그러니까
가령 이제 기사를 쓸 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예. 어떤 기사를 쓸 때 검찰은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다. 네. 이게 가장 정확한 검찰 관련 기사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기사 보셨어요? 거의 못 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법조계에 따르면 하고는 나머지 문장들은 거의 단정적인 문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검찰 주장을 그대로 최종 확인 것처럼 네. 최종 확정된 팩트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기자하고 검사하고 서로 엉켜서 거의 일심동체가 됐다라는 그런 비판을 했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표현부터가 전부 그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후배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 주장은 하나의 주장일 뿐이고 이거는 법원에 가서 다퉈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건 거기에 쏠려가거나 그쪽으로 안 경도되면 된다는 안 거죠. 되고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설령 그걸 하더라도 그럼 이거 주장이기 때문에 맞은편의 주장까지 균형되게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 네. 아주 유명한 그 언론학자가 있습니다. 예. 마이클 쇼슨이라고 예. 콜롬비아 대학 언론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모아놓은 것들로부터 받는 어떤 추론, 누구가 던지는 이런 어떤 사고의 틀, 그것과 항상 반대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찾아라 그럽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 뭔가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실 넘어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검찰이 던져주면 그걸로 그냥 최종 확정된 사실이 돼 버리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 사장님께서는 검언 유착을 넘어서 거의 그러니까 동일체가 되어버렸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시간이 또 벌써 다 됐는데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예.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뭘까요?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방법 뭐 그냥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이 출입처 제도 없애야 된다. 이거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안 깨집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출입처 제도 이 참여정부 때 한번 이거를 브리핑 제도로 바꾸려고 하다가 워낙 저항이 심해서 결국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뭐 역설적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검찰과 언론은 정말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그 절박감이 정말 이번에 대단히 높아졌거든요. 출입처를 없애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예. 출입처를 없애고 그다음에. 브리핑 제도를 해야 되는 예.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검찰의 그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그거는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그에 대해서 대단히 엄중하게 물어서 엄중한 벌을 내리는 케이스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 본보기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거는 지난번에 국정농단 특별법에서 아주 좋은 전례를 보여줬는데요. 네네. 일종의 햇빛 정책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사 진행 과정을 브리핑하는 거예요. 법안에 아예 담겼죠. 그게. 아예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법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국민의 알 권리는 브리핑을 통해서 거기에서 전달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햇볕에 나오고 그러면 브리핑 할 때는 기자들이 저절로 질문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없이 엄습한 곳에서 피의사실 흘리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온갖 의혹과 잘못된 왜곡이 다 생산이 되는데 그걸 햇볕으로 드러내서 브리핑으로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것이 저 피의사실 경우에는 브리핑으로 공식화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지금 법에서 규정한 그거 한번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도 공감해 지금 의견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네요. 자, 아무튼 귀한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사장님.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저 개인에 관한 뭐 과거의 어떤 일들은
묻겠다 해놓고 하나도 안 그러게요.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정현주 전 KBS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